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CMC 지적사항 보완을 1월 24일에 이제 하면서 FDA에다가 보고 완료 부분을 HLB 공식 블로그에도 이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제 CAPA 리스판서를 했다는 말인데요.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84,400원으로 설 연휴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 날 CMC 관련되는 실사가 종료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회사에서 공지를 했을 때 내용들 자체가 1월 초에 종료되었다는 것들이 결국 이제 1월 6일 날 끝났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제 15영업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완료, 이게 이제 CAPA입니다. CAPA 리스판서를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정했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부분 이제 플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FDA에다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FDA가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드파 골데이트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FDA가 이 CMC 관련되는 부분 실사에 관련되어서 실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는 EIR, 그러니까 실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등급으로 NAI나 VAI나 OAI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게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VAI나 NIAI가 나오면 이제 적격으로 CMC 관련되는 이슈가 끝나는 겁니다. 문제 없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전에도 했고, 오늘 나왔던 이제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CMC 실사 이후에 실사 종료가 1월 6일 날 끝났고, 그 뒤에 이제 회사가 어떤 진행상에 했는지 알려드린다. 보통은 이제 1월 27일 이후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뭔가 CAPA 문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 연휴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MC 실사의 마지막 관문인 이 캄넬리주맙이 제조되는 현장의 실사가 1월 6일 날 끝났고,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FDA에다가 CAPA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1월 27일 정도 되면 이제 이게 15영업일 계산하면 이렇거든요. 근데 27일보다 좀 빠르게 24일에 FDA에다가 보고했던 부분들을 공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서제약이 뭘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얘기가 되기보다는 한 일주일 상간으로 이제 텀을 두면서 이제 HLB가 이제 그 부분을 공유하면서 지금 공지하는 분위기들이 1월 달에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FDA는 항서제약에서 수신한 내용을, 그러니까 CAPA 관련되는 리스판서 세 가지 지적사항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수정하고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의 문서를 이제 받게 되고, 이 수신한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뭐가 또 이제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보내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깔끔하려면 한 번 보낸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사 보고서인 EIR이 실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나 2월 이제 초순 정도에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수신하는 게 이제 시간상으로 또 이제 한 4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EIR의 이제 등급이 이제 어떤지를
알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약 승인의 그날까지는 이제 최종 3월 20일 포드파 골데이터 이렇게 잡혀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D-한 48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하고 이제 항상 이제 워딩에 보면 끝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이제 팩트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을 오전에 이제 공지가 나왔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회사 공지사항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파 골데이터는 50일이 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D-48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본래 이제 CM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래된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80년도, 90년도에 그 FDA가 과거에는 이제 약만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다가 이제 부작용이 막 생기면서 이 안전성 관련되는 보안을 강화했고, 본래 이제 CMC 부서가 있다기보다는 뭐 QC라든지 QA 이런 이제 각각적인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90년도 이후에서 이제 강화되면서 CMC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본래는 이제 약의 거의 한 80% 정도가 케미칼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약품이 생기면서 지금 한 20% 정도가 바이오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제 C라고 하는 게 케미칼 화학 의약품인데, 요게 바이오 약품에서도 이제 그 C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M은 매뉴팩처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C는 컨트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미스트리는 그냥 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개발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약이고, 이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서는 대량 생산할 때 어떤 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C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제 약의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품질이 보정되는 요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뭐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공정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 미국 같으면 CGMP죠. 거기에 맞게끔 하는 어떤 과정들을 담은 걸 그냥 CMC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신약의 어떤 허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의 한 절반 정도가 CMC고요. 특히나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CMC 실사위에 이번은 작년과 다르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업저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이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라고 회사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24일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는 어떤 수준이었고, 이거는 이제 설 연휴 전에 제가 영상으로 작년하고 좀 다른 어떤 사항들이다,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이오 약품의 어떤 공정 자체가 뭐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반도체 공정이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면, 바이오 제조 공정을 세분하게 따지면 한 120,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일수로 보면 그 디램이 만들어지는데 한 뭐 두세 달 걸리는데, 바이오 약품도 보시게 되면 공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세포를 초기에 배양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카멜리조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온도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달걀 같은 경우도 단백질인데 이걸 기름에 튀긴다든지 이러면 변성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약으로서는 단백질도 pH 값이 어떠냐, 온도가 어떠냐, 외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제 플라스크로 이제 조그맣게 이제 배양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상업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세포주에서 이제 이런 세포 배양하는데 19일에서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조그만 거는 이제 플라스커 배양입니다만 요걸 이제 큰 덩치로 만드는 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만 단백질 기반한 바이오의약품 자체는 모든 과정에서 이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중에서 뭔가 변질이 생기면 약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양해서 이제 수확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단백질이니까 필요한 부분을 분리한다든지 정제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요게 이제 경쟁력이다 보시면 될 거고, 여기 이제 일정이고, 그 다음에 정제라고 하는 물은, 이제 뭐 크로마토크로피라든지 이런 이제 뭐 약으로 쓸 수 있는 포뮬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지금 하나도 문제를 지적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첨가하고 예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런 바이알이라든지 이런 주사기에다가 예 충진하는 이런 작업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에서 보면 뭐 경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그러니까 리보세린 같은 경우는 저분자 함물질이잖아요. 크기가 이렇고 바이오의약품 카ම්네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항체 쪽이니까 규모로 보면 원자의 어떤 규모만 보면 이거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1000배 정도로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렉시티도 보면 자전거하고 이제 이 뭐 F16 제트기하고 비교했는데 굉장히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이렇게 배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단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적받았던 게 이제 필링 이제 충전 관련되는 부분이고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멸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중간에 이제 이런 어떤 묵은 공정이라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바이오약품이 많이 이제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지적받는 부분이 아니라 프로세스 1, 2, 3 요런 데는 이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업스트림 공정에서. 이게 마지막 이제 상품으로 이제 패키징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공정들 자체가 자신감이 없다든지 어려워서 문제가 계속되게 되면 본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CDMO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CDMO라고 하는 건 뭐 국내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론자라든지 중국의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이 이제 뭐 안전성의 유효성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맡기면 그냥 생산은 이제 다른 쪽에 하고 이제 약으로 가면 되는데 이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들 자체는 결국 이제 제조 능력까지 인정받으면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캄리주마뿐만 아니라 뭐 지금 하고 있는 ADC라든지 비만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을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컨텀 점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취지 때문에 작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항서제약도 국제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단계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오 약품 중에서 조금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구조가 항체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과정 중에서 마지막 과정이죠, 진짜. 이 충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장 단계에서 어떤 무균 공정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전체적에서는 뭐 요런 어떤 위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이오 약품 같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약으로 쓸 수가 없고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오염과 이제 불순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불순물이 생겼을 때 그 단백질 형태니까요. 본래 이제 뭐 자체에서 요리한다든지 공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해내면
굉장히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 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전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도전도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실사 과정에서 요 리스판서 이 프레임이 15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결국 30일 이내에 이제 EIR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보고는 이제 24일 갔으면 일정상 이제 1월 6일에 끝났으니까 2월 6일, 그러니까 2월 10일 이제 전해지는 뉴스로 보게 되면 2월 10일 이전에 이제 EIR 보고서가 발행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할 수 있느냐, 뭐 요 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문위 개최는 협의하에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일단 요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허가 관련되는 이제 허들은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0.02%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3,875주, 그 다음에 1월 23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장고는 285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은 이제 연휴 이후에 뭐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딥시크 관련되는 부분 논란으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관과 이제 개인들은 이제 좀 매수를 했고요. HLB는 어떤 시장 영향보다는 이제 요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시작은 이제 갭다운 했습니다만 78,000원대와 8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은 그 아침에 갭다운한 부분 시가 정도만 하고 바로 이제 81,2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후에는 이제 78,000원, 8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을 오늘도 여전히 보여줬다가 이제 종가상으로는 일단 84,400원. 이 8만원대와 7만원대는 향후에 10만원을 이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가는 관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프로그램과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하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의 창구로 보게 되면 공매도 쪽에서 이 커버링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월달 이제 흐름들은 결국은 이제 조금 이제 장중에 이제 흐름상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좀 거래량이 터졌으면 한 85,000원대, 결국 요 1월 15일 날 이제 연봉의 시가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8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5,000원대를 간통하는 흐름들을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가장 이제 중요한 3월달 이전에 있는 것이 EIR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FDA에서 추가적으로 CAP의 요구가 없이 EIR이 나오느냐, 요 관점을 팩트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링크로 이제 동영상 아래 설명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로 이제 문자 하시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